자, 미국이 전략 폭격기 NLL 이북으로 첫 출격을 시키면서 대북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, 북한도 연일 대미 공강도 도발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. 말폭탄이 군사 행동으로 지금 번지는 모습인데,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B1B 랜서가 밤에 출격을 했어요. 그것도 네. 또 군사분계선 위로 출격을 했습니다. 네.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? 일단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. 누가 부담이 간다? 미국 쪽에서요. 미국 쪽에서. 네, 1969년도에도 EC-121기라고 미국의 정찰기가 북쪽으로 갔다가 북한 공군기에 의해서 격추당한 사건이 있었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작전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남북 모두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. 예. 북한에게는 경거망동하지 말라, 무력 행동할 수 있다, 이제 이런 경고이고요. 예.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. 대한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.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. 예. 그런데 이번에 미군기가 호위를 했거든요. 한국 공군기가 호위를 하지 않고. 아하. 그 점 저는 조금 마음이 걸리는데요. 예. 이게 코리아 패싱일 수도 있고 한국에 의한 US 패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. 뭐 한국의 그 생각과 달리 미국이 단독으로 예.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. 예.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공군기가 호위를 하면 남북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우리 정부에서 꺼려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잘 모르지만 좀 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이는 그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미국이 이제 이렇게 나선 것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도 이제 대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, 지금 보면은 쌍십절 또 10월 10일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전에 그 사이에 이제 도발을 많이 했단 말이죠. 네. 그렇다면 북한이 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?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세 있습니다. 가지요? 예. 화성 12호 미사일을 가지고 이 괌과 비슷한 거리에 대해서 중거리. 뭐 중거리 발사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. 예. 하나는 화성 14호 이 ICBM급을 이용해서 한 7,000km를 날려보내는 대미 경고가 더욱 강력해지겠죠. 예. 또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이 많은 걸 보여주었지만 보여주었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초소형 핵폭발. 이런 것도 아마 북한이 기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. 뭐 북한의 국경일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. 북한은 뭐 쭉 자기들 하던 대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. 초소형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, 초소형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? SLBM에다 장착해서 쏘나요? 아니면 지금 뭐 과거에는 뭐 행진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뭐 핵폭탄도 있었습니다. 네, 뭐 그건 핵배낭인데요. 그런 핵배낭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었죠. 근데 북한이 그런 초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게 되면요.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 데 문제가 있습니다. 핵탄두가 작을수록 폭발력이 작을수록 여기저기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핵폭탄 못지않게 무서운 무기가 된다. 그런 분석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제 지진 얘기를 좀 해보죠. 어저께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한 건 아니냐 이래서 많이 걱정됐었는데, 결론적으로는 함몰 지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? 뭐 저도 7차 핵실험인가 했었는데요. 그러나 뭐 갱도 함몰 또 뭐 터널 함몰 단청 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6차 핵실험이 후유증에 인한 것이다. 뭐 그렇게 일단은 보이고요. 그렇다면 6차 핵실험이 얼마나 강력했던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뭐 5.7 이 수치를 믿지 않는 편입니다. 그보다는 훨씬 컸다고 저는 봅니다. 컸었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그 터널이 이제 함몰이 되거나 이제 지각의 변동이 생긴다면 그 지역에서의 다음번 핵실험도 가능합니까? 아니면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? 아닙니다. 이제 갱도가 무너지고 이렇다면 갱도를 다른 또 옮겨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뭐 또 파든지 아니면 파놓은 갱도, 준비된 갱도가 또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금 이제 그 함몰된 갱도가 있었고,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갱도가 함몰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방사능이 유출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요. 지하 핵실험은 물론 뭐 대기권 핵실험에 비해서는 거의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땅 속에 있는 기체화된 방사능들은 대기권 밖으로 섬에 나오는 것이고요. 그 일대 뭐 지하 토양이나 물, 수맥 뭐 이런 것들이 오염은 불가피한 겁니다. 초토화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